토형토제 캡틴. 3월 10일 유로파리그 챔피언스리그 프리뷰입니다. 3월 7일 국내 조합 정보방 무료픽 적중성 공. 오늘도 최종 픽으로 좋은 결과 만들겠습니다. 무료 정보방에서 해외 번역 유료 픽과 추가 분석글 및 무료 조합을 공유 중입니다. 입장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또는 카톡 아이디 검색 YY567 연락주세요. 카톡 채널은 사칭사기인이 카톡 아이디로 검색하여 연락주세요. 대표. 영상 프리뷰는 최종 픽이 아니니 참고용으로 보시고 매일 한 폴락 스트레스를 받는 분과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은 정보방 무료 픽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유로파리그 3월 10일 FC 포르투 올랭피크 리옹. 포르투 유로파 최근 6경기 2.5버. 리옹 유로파 최근 6경기 무패. 포르투 리그 2위 승무 무승승. 리그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중 2위와도 승점이 6점 차라 현 기세만 유지한다면 무난하게 우승을 차지할 것이다. 리그 F 무패를 기록 중으로 내친 김에 무패 우승도 노려보는 중 전력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 홈 원정에서 굉장히 고른 스탯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리그 내에서의 득점 순위는 벤피카에 밀려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타레미, FW의 분전으로 겨울에 디아스, FW를 보낸 것을 만회하는 중이다. 자국 리그에서만큼은 아니지만 유럽 무대에서도 굉장히 점유율을 높게 형성하면서 경기 주도권을 잡는 데 능숙하다. 중원에 2명밖에 배치를 하지 않음에도 중원 활동량을 바탕으로 타레미의 폭 넓은 움직임까지 경기를 주도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주포는 타레미지만 갈레노, MF 8경기 6골. 가 유럽 무대에서 굉장히 득점력이 출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또 다른 득점원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수비적으로는 흔들리고 있다. 최근 4경기에서 모두 실점을 기록하는 중. 활동량은 좋으나 체력적 부담으로 인해 후반 실점의 빈도가 올라가는 중이다. 442전형을 쓰기 때문에 4231을 주로 사용하는 리옹의 공격형 미드필더의 자유도가 올라가게 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중앙 미드필더진과 때로는 공격수까지 중원 싸움에 가담해 견제를 가능케 할 가능성이 높지만 후반전 실점을 기록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리옹 리그 9위 패승 무패승. 아직 유럽 대항전 진출권인 5위와 승점 3점 차를 유지하고 있지만 기복 있는 경기력 탓에 순위 상승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전 경기 로리앙전을 제외하면 시원하게 승리를 거두는 경우가 적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중 이 공격의 키는 파케타, AM 25경기 7골 4도움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42전형을 쓰는 상대의 주요 전형 때문에 공격형 미드필더가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파케타의 마크맨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중원에서 공격을 풀어줘야 할 임무를 띠고 있다. 최근 경기에서 2골을 기록했고 상대주전 레프트백도 결장하기 때문에 파블의 RW 26경기 9골 5도움 쪽으로 경기를 풀어갈 것이 유력하다. 이전 경기에서 레프트 윙으로 나왔던 에캄피, 젤W 주로파 6경기 6골, 도 유럽 대회에서 굉장히 좋은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어 파케타의 활약 여부가 득점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수비적으로는 걱정이 많은 편. 보츠 감독이 공격적 전술을 주로 쓰기 때문에 뒷공간 노출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상대 공격수 타레미가 활동량을 바탕으로 침투에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원정에서는 조심스러운 운영으로 무실점 확률이 10% 늘어나는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실점 자체는 원정에서 더 많이 하고 있는 데다 무득점 확률도 3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경기력 부재가 예상되는 수순. 실점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도 좋다. 배팅 팁. 포르투의 승리를 점치겠다. 리옹이 원정에서는 다소 처지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 포르투의 이번 시즌 전력 밸런스가 워낙 좋다. 리옹이 후반전에서는 체력적 우위로 득점을 노려볼 수 있고 파케타의 활약 여부에 따라 다득점 페이스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포르투 승 오버 2.5를 예측해볼 수 있다. 승패 포르투 승. 핸디 마이너스 1.0 포르투 승. 유조 D.5 2. 유로파리그 3월 10일 레알 베티스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 유로파 최근 6경기 무패. 베티스 리그 5위 승무패 무패. 아틀레티코전 패배로 인해 리그 5위까지 추락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물론이고 우승까지 넘볼 기세였던 흐름은 온데간데 없다. 특히 득점력에서 큰 문제를 드러내는 중이다. 화력이 죽어버려 승리를 쌓지 못하고 있다. 최근 4경기에서 3득점에 불과한데 주제 FW, 후안미, LW가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이에 페키르, AM, 가 패스를 찔러줘도 별 기대가 되지 않는 상황. 물론 이글레시아스, FW 유로파 3골, 가 득점은 쌓아주고 있지만 발이 느리다는 문제로 인해 빠른 침투에는 맞지 않는 선수다.
상대가 300을 쓰기 때문에 주제가 수비수를 끌고 나와도 후한미를 마크할 센터백이 둘이나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화력에서는 마음을 접는 것이 낫다. 수비는 원래 좋지 않았던 팀 화력이 죽어버리니 수비적 단점이 더 드러나 보이고 있다. 걱정스러웠던 오른쪽 수비수 문제는 사발리, 알비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아틀레티코 전에서는 어시스트를 기록하기도 했다. 상대가 왼쪽 측면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제법 있음을 감안하면 낭보. 다만 아직 중원에서의 기동력과 수비진에서 루이즈, 시비의 노쇠화로 인해 중앙에서 불안감을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 다행히 상대 공격 루트가 왼쪽으로 한정되어 있는 면이 있어 오른쪽만 잘 막으면 많은 실점을 하지 않을 것이다. 프랑크푸르트 리그 12승 패패패승. 현실적으로 현 순위를 유지하면서 유로파에서 최대한 높이 올라가는 것이 목표다. 강등 걱정은 없지만 리그 순위로 유럽 대항전을 넘보이게는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자리. 얇은 수비력으로 베티스의 화력을 잘 견딜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베티스의 화력도 예전만큼 좋지는 않다. 좌우측 공수 밸런스는 생각해보아야 할 부분. 물론 코스티치, LW는 3골 8도움으로 매우 잘 해주고 있다. 그러나 코스티치가 빠진 볼프스부르크전, 바이에른 전을 모두 패하며 왼측면을 제외하면 뾰족한 공격 루트가 없다는 것만 증명했다. 공격진의 결정력은 시즌 초와 다르게 제법 올라온 편이지만 공격 루트가 단조롭다는 한계로 인해 다득점은 기대할 수 없다. 300을 완전히 정착시킨 모습. 시즌 초에는 400과 300을 혼용했지만 이제는 300을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300이 베티스를 상대로 좋을 수 있는 것이 주제가 수비수를 끌어내면 그 공간으로 후한미가 침투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300을 사용하면 수비수가 끌려나와도 센터백이 2명이나 더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간을 허용하는 범위가 적어진다. 따라서 400을 쓰는 팀보다는 베티스의 플랜을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적다. 베티스의 화력도 예전 같지는 않아 대량 실점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배팅 팁. 무승부를 점치겠다. 베티스의 화력도 예전만큼은 아니며 300을 사용하는 프랑크푸르트가 전술적으로도 대처가 충분히 가능하다. 베티스가 수비적으로는 안정적이지 못하지만 프랑크푸르트도 공격 방향이 매우 단조로워 의외로 많은 득점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언더 2.5와 무승부를 추천한다. 승패 무승부. 핸디 플러스 1.0 프랑크푸르트 승. 유조 2.5 언더. 3무 챔피언스리그 3월 10일 레알 마드리드, 파리 생제르맹. 레알 홈에서 양팀 맞대결 최근 3경기 2.5오버. 레알 마드리드 리그 1위 무패승 승승. 16강 2차전을 앞두고 3연승을 달리며 분위기를 회복하는 데 성공한 상황. 안첼로티 감독이 어떤 승부수를 던질지는 알 수 없지만 중원 공백으로 인해 승부수가 먹힐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중원 크로스 카세미로의 공백으로 인해 카마빈가, CM, 발베르데, CM가 선발로 나올 것이 유력하다. 일단 플랜 A는 바이날둠을 괴롭혀 횡패스와 백패스를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다. 왼쪽 풀백 공백도 크기 때문에 중원에서 오른쪽으로 전달하는 패스를 최대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알라마, 시비가 레프트백으로 이동하여 음바페를 차단하는 그림도 그려볼 만하다. 일단 중원에서 주도권을 잡고 공격진의 고립을 유도하여 실점을 최소화할 플랜을 들고 나올 것이다. 최근 바이날둠의 폼이 좋지 않아 역습 커버시 내려오는 속도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바이날둠이 이전 경기에서 오른쪽 메잘라로 나왔으므로 주요 공격 루트는 레알의 왼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비니시우스, LW 25경기 13골 6도움. 가 하키미가 없는 오른쪽 수비를 개인 능력으로 공략할 수 있느냐가 득점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알라바, CB의 레프트백 기용을 예상하는 것도 이 때문. 레프트백 경력이 있고 킥이 좋은 선수라 왼쪽 라인에서의 공격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이다. 이 방법이 잘 먹힌다면 득점 가능성은 높다. 파리 생제르맹 리그 1위 승승패. 최근 기세는 매우 어수선한 상황. 낭트와 니스에게 패하면서 2차전을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포체티노가 다시 토트넘과 접촉한다는 등 내외적으로 매우 어수선한 상태다. 중원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오기는 어렵다. 물론 상대도 크로스, 카세미로 등 누수가 있기는 하지만 바이날둠의 폼 저하로 인해 공수에서 중원 역할이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다. 문제는 바이날둠의 역습 저지 능력 저하로 인해 하키미, 알비가 빠진 오른쪽 커버에서 문제가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이 대부분 왼쪽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굉장한 악재다. 낭트전과 니스전에서 모두 역습 저지에 애를 먹은 만큼 역습에서 실점 가능성은 높게 보는 것이 옳다. 음바페, FW는 이 경기에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 메시네이마르 음바페 삼각편대가 모두 출전 가능할 전망. 다만 중원에서의 열세로 메시가 미드필더의 역할도 해주고 있으며
네이마르도 카르바할과의 맞대결에서 쉽게 우세를 점치기에는 어렵다. 결국 마르셀로 맨디가 동시에 결장하는 오른쪽 자리에서 승부를 걸어보아야 할 전망. 다만 바이날둠의 공격에서 침투 속도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오른쪽 파괴력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알라바가 레프트백으로 나서 음바페를 저지하는 것도 그려볼 수 있는 부분? 최근 생케티엔전을 제외하면 멀티 득점이 없었다는 점도 다득점을 회의적으로 보게 하는 부분이다. 배팅 팁. 레알 마드리드의 우세가 점쳐진다. 중원에서의 공수 커버 속도 문제를 노려 비니시우스가 하키미가 빠진 오른쪽 수비를 줄기차게 공략할 것이다. 알라바의 왼쪽 배치도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파리는 현재 페이스와 역습 저지에서 꾸준히 애를 먹고 있어 낭트와 니스전에서처럼 원정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득점 페이스의 홈승을 염두에 두자. 승패 레알 마드리드 승. 핸디 -1.0 무승부. 유조 D.5오버. 4. 챔피언스리그 3월 10일 맨체스터 시티, 스포르팅 CP. 맨시티 챔스 최근 5경기 2.5오버. 스포르팅 챔스 최근 5경기 2.5오버. 맨시티 리그 2위 승패 승승승. 연고지 더비를 깔끔하게 완승으로 마무리 지었다. 꽤 빡빡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토트넘과의 경기를 제외하면 모두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는 일찌감치 성공한 모습이다. 수비진의 변화는 예상해볼 수 있다. 워커, 알비와 디아스, 시비가 결장하기 때문에 진첸코, 델비가 레프트백으로 이동하고 칸셀루, 알비를 오른쪽으로 보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주전이 가동 가능하기 때문에 홈 이점까지 생각하면 무실점으로 마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칸셀루가 쉬지 못하고 있어 체력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은 걱정해야 하지만 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 중원과 공격진 구성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 이미 5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주전들의 체력 보충을 위해 휴식을 취하게 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토트넘에게 패한 틈을 타 리버풀이 승점 3점 차이로 따라붙었기 때문에 리그 일정이 수월하기는 하지만 최대한 많은 승점을 리그에서 확보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 어쨌든 주전 비율이 그닥 높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3득점 이상 대량 득점까지는 무리하게 노리지 않을 것이다. 스포르팅 리그 2위 패승 무패승. 원정에서 6경기 연속으로 지지 않고 있지만 최근 성적에는 기복이 제법 있는 모습이다. 1차전을 크게 패했기 때문에 6점 차로 벌어진 리그 우승 경쟁에 뛰어드는 것이 차라리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 맨시티 홈이기 때문에 중원에서 주도권을 잡을 생각은 하면 안 된다. 루이즈, CM, 도경고 누적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결국 라인을 올리는 특성을 이용하여 역습 한 방을 노려야 하는데 제한적으로 나올 찬스를 백발백중으로 적중시키지 않는 이상 다득점은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 문제다. 스포르팅이 리그에서는 강호인 만큼 점유율을 내주고 빠르게 역습으로 나아가는 플랜에 얼마나 익숙할지도 의문인 부분. 맨시티 수비진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높지만 주전들이 대부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득점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맨시티가 무리하게 다득점을 노리지는 않을 것이다. 되려 1차전 결과를 생각하면 주전 비중을 줄이고 나올 가능성도 높다. 문제는 최근 5경기에서 점유율이 밀렸던 경기에서는 모두 패배한 결과를 맞았다는 것이다. 이번 경기에서도 맨시티가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올 것이 유력한 상황에서 스포르팅이 무실점으로 버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이다. 대량 득점은 아니지만 다득점까지는 가능성이 높다. 배팅 팁. 맨시티의 승리를 예상할 수 있다. 다만 핸디캡과 언오버 기준점이 3.5로 변한 것은 변수. 맨시티가 리그 순위 싸움 때문에 공격진 주전 비율을 낮게 구성할 가능성도 있다. 맨시티가 무리하게 득점을 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언더 3.5를 픽하는 것이 옳으며 핸디 -3.5의 경우에도 스포르팅 쪽으로 기운다고 봐야 한다. 승패 맨시티 승. 핸디 -2.0 맨시티 승. 핸디 +3.5 스포르팅 승. 유조 3.5 언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유료 자료와 무료 조합 공유 입장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나 카톡 아이디 검색 YY567으로 연락주세요.